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 후 참 행복했습니다. 시댁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여유 있는 집안이었고 시어머님은 저를 각별히 예뻐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늘 제 편이었죠. 친정도 크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사위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맞벌이를 했기에 생활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고 하객도 많았어요. 동서는 첫 만남부터 화려한 인상이었습니다. 집안도 제법 부유했고 성격도 밝았어요.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처음 만난 시댁 식사 자리에서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형님, 이번에 몰디브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형님네는 신혼여행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다녀왔어. 아, 제주도요? 저희는 신혼여행 예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국내 여행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 말에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괜히 제 마음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후로도 시댁 모임마다 동서의 은근한 무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설날 시댁에 모였을 때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형님,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는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다 케이터링 시켰어요. 요즘 누가 명절 음식을 직접 하나요? 시간도 아깝고. 추석에 다시 만났을 때는 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형님, 그 원피스 작년에도 입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 입은 옷은 절대 다시 안 입어요. 그런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동서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지만 가족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조카의 첫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형편에 맞게 미아방지 팔찌를 선물로 준비했어요. 동서는 제가 건넨 선물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요즘 돌 선물로 누가 이런 걸 주나요? 돌잔치에는 순금이어야죠. 뭐 형편이 있으시니까 이해해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척들이 듣기에도 민망한 발언이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 말하려 했지만 제가 말없이 손을 잡아 만류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은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시댁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계획에 없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이직 계획은 자연스레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혼자 벌어오는 급여로 생활하다 보니 이전보다 형편이 빠듯해졌어요. 동서는 그것마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님, 요즘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력 단절 같은 거 절대 용납 못해요.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도 제 커리어는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동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참고 웃으며 넘겼어요. 가족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님 생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동서는 벌써부터 선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댁 주말 식사 자리였어요. 어머님, 생신 선물로 뭐가 좋으세요? 제가 명품 가방 하나 사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시어머님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비싼 거 필요 없어. 그냥 다들 건강하게 밥이나 같이 먹자. 동서는 마치 제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생신인데 뭔가 특별한 걸 해드려야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치만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소박하게 하면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제게 향한 것임을 눈치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의 눈빛이 잠시 저와 동서를 오갔지만 말없이 넘어가셨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정성을 담아 시어머님께 드릴 용돈을 준비했어요. 1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현재 저희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었죠. 생신 당일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동서가 먼저 시어머님께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동서는 봉투를 건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00만 원 넣었어요. 어머님 맛있는 거 드시고 예쁜 옷도 사 입으세요. 시어머님은 감사하다며 봉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봉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준비했어요. 많이 넣지는 못했어요. 시어머님은 미소 지으며 봉투를 열어보셨어요. 5만 원짜리 2장이 보이자 동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들리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형님. 얼마나 어려우면 그거밖에 못 드려요? 10만 원이 뭐예요? 무슨 애들 용돈도 아니고. 내가 다 민망하네.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동서가 준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셨어요. 액수가 뭐가 중요하다고 손윗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 넌 돈은 많은데 예의가 없구나.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전 그게 아니고. 어머님 생신이신데 형님이 너무 조금. 동서는 변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님은 더욱 화가 나신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일에 내가 언제 용돈 달라든? 예전부터 작은 애. 네가 자꾸 큰 애 무시하는 거 내가 모른 척 했는데 너 사람이 그럼 못 쓴다. 시어머님은 혀를 끌끌 차시며 동서를 질책하셨습니다.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동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지켰고 저는 그저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큰애야. 작은 애가 너한테 한 말들, 행동들. 내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다 알고 있었어. 저는 놀라서 시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아랫사람이 그러면 윗사람으로서 내가 더 잘 가르쳐야지. 너는 내 자랑스러운 맏며느리고 누구도 너를 무시할 권리는 없어. 시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성품이 얼마나 착한지 내가 모르겠니? 작은 애한테는 내가 따로 잘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니 상처받은 게 있다면 내가 잘 풀어내. 시어머님의 따뜻한 말씀에 용기를 얻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 임신했어요. 시어머님의 눈이 커지더니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그런 좋은 소식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시어머님은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동서의 태도는 크게 달라졌어요. 적어도 시어머님 앞에서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둘이 있을 때는 여전히 은근히 냉담한 태도를 보이곤 했지만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시는 시어머님이 계시니까요. 가끔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동서가 언젠가는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동서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형님, 어머님 앞에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조심하는 거지만 형님네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닌데 뭔가 달라지신 것 같네요. 저는 그저 미소로 넘겼습니다.
이제는 동서의 그런 태도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제게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시어머님과 항상 제 편인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손자를 무척 예뻐하셨고 저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어요. 임신과 출산으로 잠시 미뤄두었던 이직 계획도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동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 회사 연봉이 얼마예요? 우리 남편은 지난달에 또 승진해서. 여전히 비교하고 자랑하는 태도였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서가 여전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동서는 시어머님 앞에서는 저에게 공손하게 대했지만 시어머님이 자리를 비우면 다시 예전의 태도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동서의 그런 모습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점점 동서 자신이 불편한 입장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 단단해졌고 오히려 동서의 그런 행동이 저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어머님의 현명하신 가르침 덕분에 저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돈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시어머님께서 그날 보여주신 모습은 제게 큰 위로와 자신감이 되었고 앞으로의 시댁 생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댁에서도 당당한 맏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에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현명하신 시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갑의 두께가 아닌 마음의 깊이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한다는 것. 그날의 사건은 저에게 그런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동서의 태도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시어머님의 깊은 사랑과 지지를 이렇게 확실히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불편한 순간들이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오해도 생기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시댁 이야기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저는 자랑스럽게 제 시어머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제 동서와도 조금은 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과 경쟁심은 사라지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시어머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날 시어머님께서 보여주신 단호함은 단순히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서에게도 중요한 삶의 교훈을 주신 거였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 사이의 예의와 존중이 왜 중요한지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깨닫습니다. 가족의 의미와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의 중요성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감 있는 맏며느리로, 동서는 겸손한 마음을 배운 작은 며느리로 함께 시어머님을 모시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 가족을 더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는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과 존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댁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닌 마음의 크기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신 시어머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시어머님이 계시기에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